오늘은 배경화면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했지만 박수 받을 수 있는 토픽이 아니어서 그냥 경고음으로 삐삐삐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또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지능이 높아서 많은 일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지구상의 200만 종류 이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문명의 기기를 만들어 구축하여 거대 도시, 초거대 건물, 초거대 조직, 그 다음에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현재의 인간입니다. 저는 고층 건물을 볼 때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참 상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많은 지식과 지혜의 산물인 인간을 스스로 파멸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AI와 휴머노이드, 인간화된 로봇의 시대에 그리고 강대국들의 초거대 무기 시스템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인간애를 상실한 인간의 역사의 단면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동물은 휴먼 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동물원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1955년도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역사에 이르기까지 운영되었다고 하니 의아리벙벙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부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인간 동물원은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원주민 등 비서구권 민족들을 유럽이나 북미의 일반 대중에게 원시적이거나 이국적인 존재로 전시했던 박람회나 특별 전시의 동물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마치 동물처럼 우리에 갇히거나 자신들의 전통 문화라고 연출된 환경 속에서 강제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이들을 구경하며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강화했지요. 인간 동물원의 운영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간 동물원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식민지 민족들이 문명화되어야 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또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간 동물은 이러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요. 특정 민족의 신체적 특징이나 생활 방식을 원시적이라고 규정하며 백인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대중의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즉 재미로 타 인종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전시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향이나 부족의 생활 환경을 흉내낸 세트 안에서 살도록 강요받았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흙집이나 초가집 같은 구조물 안에서 원주민들은 텐트나 전통 복장을 입고 그야말로 전시되었습니다. 특정 시간마다 전통의시나 사냥 장면 등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과장된 행동을 연기하도록 지시받았고 심지어 옷을 벗고 특정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상실을 강요받았죠. 갇힌 사람들은 종종 추위, 질병, 영양실조 등에 시달렸으며 동물원이니까 그야말로 동물의 한 종류로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전시 기간 중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인간 동물을 운영한 주요 국가는요, 뭐 유럽의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죠. 벨기에는 콩고인 267명을 데려와 가지고 특별히 조성된 아프리카 마을에서 전시를 했는데, 당시 박람회 중 7명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탑과 함께 아프리카와 태평양 제도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시했는데, 이 박람회는 3,4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인간 동물원은 주요 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운영했었고요. 영국에서도 많은 운영하는 곳이 있었고요. 미국은 세인트루스 세계박람회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대규모로 전시했고요. 이 필리핀 사람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지배하는 시기였고, 문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1906년에 브롱스 동물, 그러니까 뉴욕의 바로 브롱스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오타 벵가라는 콩고 출신의 피그미족 남성을 원숭이와 함께 전시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 오타 벵가라는 분은 트라우마로 자살을 했습니다. 일본은 탈유럽을 지향한다고 해서 일본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서구 인간 동물을 모방하여 타이완 원주민 등 식민지 민족들을 전시하고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하는 의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간 동물은 입세기 중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자와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가 초래한 비극을 목격하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전시에 대한 비판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 동물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 식민주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교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에서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내 안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에게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있나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이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의식 중에 백인을 존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학교나 동료나 사회에서 이유 없는 비교의식이나 우월감,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사람도 본 적 있나요?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상실에서 나오는, 인간애의 상실에서 나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에게 가해졌던, 선생님이 앞장서서 가해졌던 그 차별과 모멸감을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야만적인 일이었습니다. 동물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서로 초지능적인 인간 존재로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은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참 자연은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조금의 다름도 용납하지 않고 반박하고 질시하고 또 전쟁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정말 우리가 인간애를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 현대의 인간의 삶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간 동물원의 역사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부끄러움을 알고 더 밝은 방향으로 인간애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